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 기록해서 20%로 집계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이 또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색적인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0% 숫자가 나온 게 지난번에 추석 직전이었었거든요. 네. 추석 그렇죠. 직전이었었죠. 추석 직전에 20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추석 지나고 나면 이거 10%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네. 그때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분석해서 말씀드렸냐면은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같은 게 생겼다. 네. 70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지율이 20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70대 긍정 평가하고 부정 평가를 비교하면요. 긍정 평가가 40일, 부정 평가가 43일 됐어요. 그러니까 20이 됐다가 2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70대 긍정 평가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뚝 떨어지니까 그때 20 나왔을 때처럼 70대 부정 평가가 훅 올라가고 긍정 평가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네. 이건 일단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TK가요. 민심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데 맞아요. 네. 사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추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TK 대구 경북의 긍정 평가율이 26, 부정 평가율이 60이 나왔어요. 네. 근데 부울경의 긍정 평가율이 27, 부정 평가율이 59가 나왔거든요. TK가 더 높네. 네. 근데 일 정도를 더 높다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TK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주 강고한 곳이잖아요. 네. PK 지역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PK 지역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아졌다. 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최근에 추이로 보면은 PK 지역의 여론 추이가 수도권하고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K가 PK하고 같아지고 PK가 수도권하고 같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TK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 맞을 것 같고요. PK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도드라지는 측면은 금정구청장 선거 때문에 PK 지역에서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맞아요. 하기도 네. 했잖아요. 그 결집 효과가 아직도 여운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정평가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 그건 맞아요. 변함이 네. 없었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아. 근데 새롭게 들어간 게 소통 부족 그리고 여당 갈등 이거예요. 결국은 이번 조사가 어제까지 해서 사흘 동안 이뤄진 조사거든요. 그 차담회 했을 때 그 윤 대통령의 옹졸한 모습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호 뭐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밤에 뭐 만찬을 했니 어쩌니 한동훈 대표는 거기다 또 치받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PK 쪽에서도 뭘 기대할 게 없네. 그리고 아무리 미흡다 그래도 그렇지. 특히 연령대가 올라가는 쪽에서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불러다 놓고 밥 한 네. 끼도 안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하나에 한동훈 대표랑 계속 갈등 벌이는 것에 대해서 좀 징글징글한 거, 네. 그러니까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근데 조금만 더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 추이가 더 가거나 갈등이 더 커지긴다거나 하면은 20에서 간당간당 턱걸이 했잖아요. 진짜 10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당 지지율인데요. 왜 국힘 지지율이 대통령과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고 또 민주당 지지율은 왜 오르지 않는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분석하시나요? 진짜 오윤혜 씨가 예리하게 봤는데 지금까지 커플링 됐다고 하죠.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수렴하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네. 이번 조사에 보면 당 지지율이 2% 올라서 민주당과 동률이 30%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 구성을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 그리고 친명 지지층 그리고 수도권의 뭐 친문 이런 지지층 보통 세 가지 분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 당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저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게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도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 되고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거랑 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도 그게 일부분 보여요. 왜냐하면 보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보니까 긍정이 40에 부정이 51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0이에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극단화되어 있는 쪽으로 가 있다. 민심을 대변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층 자체 예를 들면 보수층을 국민의힘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정도의 여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보수층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평가, 당원들의 평가가 거의 비슷해야겠죠. 비슷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든 간에 그러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중도가 333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 당락을 가리거나 이렇게 할 때 중도 빼고 얘기하면은요. 보수하고 진보 33 중에서 한 10 정도가 떨어져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진보 안에서 굳이 얘기하면 한 10%라고 하면 3% 떨어져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예요. 네. 중도는 빼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안에서 지지층은 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듯이 네. 자기 편이 한 10%만 떨어져 나가면은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보수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데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30 정도는 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가 뭐야?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그래도 지지해주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포기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 보고 전에도 항상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뭘 잘했냐를 보니까 외교를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물풍선이 막 계속 한 6천 개가 날라오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행사하기 직전 행사 어물풍선이 떨어진 다음에 뭐였습니까? 외국에 국빈이 와가지고 네, 행사하려 편한데. 환영식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려왔어. 거기에 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물풍선이. 맞아, 예. 근데 지금 국방이 지금 제대로 되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지금 파병을 한 해 만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상 무기를 보내네 만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성과가 지금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뉴스를 찾아보고 해도 모르겠는데 저는 도대체 이런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면이 외교를 좀 잘하고 있다는지 지금 어물풍선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무슨 국방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니, 어제 이제 그거는 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지한다고 하는 거를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그냥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그건 뭐 외교 말고는 뭘 얘기할 게 없으니 그냥 외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교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할 기회는 없는데 전 정말 불안해요. 지금 남북 간에 우발적 군사 충돌이 있을까 봐 너무 불안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렇게 무기를 보내거나 뭐 파병을 한다고 할 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베트남전 파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1960년대거든요. 베트남 파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하면 우리 권력 공백이 군사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안보 공백 생기면 북한이 쳐내려올까 봐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호치민이 김일성한테도 파병해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때 김일성 우리 공백 생길까 봐 못 보내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했던 게 1968년도에 1.2.1 사태예요. 음.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막 남쪽에 네. 혼란이 일으키고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파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거꾸로 북한이 러시아에 그렇죠. 러시아에 파병을 네. 갔죠. 파병했잖아요. 예. 네네. 북한 애들은 걱정 안 하겠어요? 우리 안보 공부에 생기면 어떡하지? 정예 전력을 지금 보내겠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적대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을 죽이는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던진다? 그쪽에 가다가 살상용 무기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북한군이 그걸 맞아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의했잖아요. 이쪽으로. 한기호 의원이랑 신원식.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아니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북한군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대북 그 심리전에 이용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북한 애들이 가만히 네.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아니죠.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그게 비교해 빌미가 될 수 보면은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흔들어 놔야 무기를 못 지원하게 뜯어 말리든 뭘 하든 남쪽이 그렇게 해줘야 지금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러시아를 끼고.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무모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우리 무기 줄 수 있어. 살상용 줄 수 있어. 공격용 무기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벌써 그냥 훅 꺼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무책임한 거 아니, 저간에 아니에요? 사정 워딩을 모르는 분들을 다시 네. 소개를 드리면은 그 삼성 장군 출신이죠. 한기호 의원, 네. 국민의 한기호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에게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쓰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제안을 했다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얘기하는 거죠. 잘 네. 챙기겠다고 화답을 했다는 건데 네. 이 논란이 커지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네.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네. 너무나 책임 있는 분들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위협을 느끼는 거겠죠. 그리고 네. 한기호 이분 지역구가 강원도더라고요. 철원. 철원. 그 네. 국감에서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확성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살려달라고 울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겠지만 사악해요. 지금 뭐 그 내치가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국민들 실망감도 크고 하니까 이거를 외부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국민 내부 국내용으로 이렇게 강경 대응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랬을 때 글쎄요 이거는 결과를 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맨날 뭐 싸우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줄 건지 물어보고 아니잖아요. 싶어요. 지금 총알바지 군대 되는 보낸 거는 엄마들 마음 우리 어떡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책임하게 진짜 이 저희도 사람들. 내년에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사실 어? 이번에 살상무기 말 나오기 전에도 그 한국이 물론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을 하긴 했지만 유럽 전체보다 우리 한국이 포탄을 지원한 게 더 양이 더 많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150원 이거하고 포탄. 이미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네. 불을 이제 끼얹으니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하나는 좀 제가 꼭 얘기하고 네.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공수처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차정현 수사기획관 그리고 이대환 공수처 4부 부장검사 그 평검사 2명에 대한 연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한 게 지난 8월인데 네. 임기 만료 시점이 이달 27일 그러니까 바로 모레예요. 네. 근데 지금 맞아요. 아직도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공수처가 수사 잘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 그거 받을지 말지 그때 가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는구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 검사들은요. 다시 연임을 한다고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한테 임명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재가를 절차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임기 딱 끝날 때까지 만약에 대통령이 그 연임해 줄지 말지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안 하면은 그냥 그날로 퇴직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날까지 속조리게 한 다음에 수사 지금 손 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일부러 수사가 안 되게 하려고 내버려 뒀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신임 공수처 검사들 뽑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검사들을 다시 연임시키려고 하는 네. 이 두 가지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석 달, 두 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 검사가 그만둔다고 하는 건 득달같이 또 사인해 주는 거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정말.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지 않아도 25명밖에 검사가 없는 조직인데 17명, 18명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안 해주면요 14명으로 줄어요. 주로 최병 관련돼 있는 수사안은 사고, 예. 거기는 검사가 달랑 둘 남아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달랑 검사 둘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일단 하고 있는 벌써 거야. 중요한 사건 3개를 하고 있잖아요. 최병 사건, 명태균도 네, 하고.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그 검언 유착, 손중선 검사 그 공소유지도 하고 있다는 네, 거지. 1심에서 네. 일단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7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명백하게 누가 봐도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뭐 오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로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로도 그래, 썼어요. 사설로도 네. 썼더라고요. 오죽하면 지켜보다가 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오늘 사설 제목이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 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수사 이게 방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예.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뭐 기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동아일보를 보지 않는답니다. 안 봐요. 안 진짜로? 본대요. 네. 이제 화가 나니까 안 보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 며칠 사이부터 중앙일보가 이제 다시 대통령실로 하여금 지금 비판적인 논조로 완전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중앙일보도 잘릴 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뭐 뭐 조선일보는 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대통령실에서 동결회라고 부른다. 뭐 하더라고요. 동아일보를 한겨레 경향신문하고 같이 묶어서 네. 동결회라고 부른대요. 네. 그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네. 동아일보를 자기가 안 불편하게 보면 없는 생각한다는. 일이에요. 진짜 너무 안 보는데. 아니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사장 되는데. 그러니까. 네.